설날 3일 전 카톡방에 올린 시어머니의 메시지 하나. 올해는 며느리가 전 부치는 거 도와줘야겠다.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거 느껴보셨죠? 아니면 명절 전날 밤 침대에 누워서 내일 친척들이 던질 질문들을 미리 시뮬레이션 하면서 잠 못 이루는 거요. 이번엔 뭐라고 물어볼까? 연봉 얘기 나오면 어떻게 대답하지? 애는 언제 가지냐고 또 물으면? 이런 생각에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수면제를 찾게 되는 그 밤 말이에요. 당신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서울대 심리학과 연구팀이 30대에서 40대 직장인 2,2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무려 78%가 명절 스트레스 지수가 일상보다 3배 이상 높다고 답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들 중 43%가 명절 이후 2주 동안 우울감과 무기력증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명절이 가족의 따뜻함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라 심리적 전쟁터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에요. 뇌과학과 심리학에 근거한 명절 지옥에서 당신의 정신건강을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생존 전략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번 설날은 작년과 완전히 다를 겁니다. 약속드려요. 자, 먼저 왜 명절에 듣는 말들이 유독 칼처럼 아픈지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우리 뇌 깊숙한 곳에는 편도체라는 부위가 있어요. 위험을 감지하는 경보 시스템이죠. 고모가 너 요즘 살 좀 쪘다 라고 말하는 순간, 또는 삼촌이 아직도 그 회사 다녀? 라고 묻는 그 찰나에 편도체는 이걸 단순한 대화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생존에 대한 위협, 사회적 지위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요. UCLA 신경과학연구소의 매튜 리버만 교수 연구팀이 밝혀낸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뇌는 사회적으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할 때 실제로 신체적 고통을 느낄 때와 정확히 동일한 뇌 영역이 활성화된다는 거예요. 전방대상 피질이라는 부위인데요. 이게 활성화되면 우리는 말 그대로 아픔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명절 밥상에서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몽둥이로 맞은 것과 같은 수준의 고통인 거예요. 더 복잡한 건 인지 부조화 때문입니다. 당신은 회사에서 팀장으로 혹은 과장으로 후배들 관리하고 프로젝트 책임지는 사람이잖아요. 거래처에서는 대접받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명절 때 처갓집 가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얘가 되어버려요. 얘는 아직 집도 못 샀어. 얘가 벌이가 시원찮아서 이런 식으로 3인칭 취급을 받죠. 이 괴리감이 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자, 이제 당신 잘못이 아니라는 거 확실히 아셨죠? 그럼 본격적으로 구체적인 대응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건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세요 같은 뻔한 조언이 절대 아닙니다. 실제로 써먹을 수 있는 검증된 심리 기술이에요. 첫 번째 치트키, 관찰자 모드입니다. 이건 인지행동 치료에서 쓰는 탈중심화 기법인데요. 상황 속에 내가 직접 빠져들지 않고 마치 다큐멘터리 감독이 된 것처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냐고요? 명절 밥상에 앉아 있는데 큰아버지가 너 아직도 그 작은 회사 다녀? 친구 아들은 대기업 들어갔던데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이때 속으로 이렇게 중계해보는 거예요. 오, 1번 출연자 큰아버지께서 클래식한 비교하기 대사를 치셨습니다. 예상 가능한 전개네요. 이제 곧 2번 출연자 고모께서 맞아, 요즘 젊은 애들은 이라는 받는 대사를 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뭐가 달라지냐?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상황을 언어화하고 객관화하면 전전두 피질이 활성화되면서 편도체의 과잉 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감정의 폭주를 이성으로 브레이크 거는 거죠. 두 번째 치트키는 3초 멈춤과 질문 돌리기입니다. 무례한 질문이 날아왔을 때 절대로 즉각 반응하면 안 됩니다. 딱 3초만 멈추세요. 이 3초가 골든타임이에요. 실제 상황으로 보여드릴게요. 신호이가 올해 보너스는 많이 받았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예전의 당신이라면 당황해서 그냥 그렇죠 뭐 이렇게 얼버무리거나 아니면 솔직하게 얘기했다가 나중에 온 가족이 다 아는 상황이 되었을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하세요. 하나, 3초 동안 천천히 숨을 들이마십니다. 둘, 부드럽게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답하는 거죠. 형님, 요즘은 회사마다 다 다르더라고요. 그나저나 조카 수능 준비는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니께서 걱정 많이 하시던데. 이렇게 질문의 주도권을 상대방에게 넘겨버리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얘기하는 걸 제일 좋아해요. 특히 자녀 얘기라면 더더욱 그렇죠. 이렇게 하면 당신은 방어막을 치면서 동시에 대화를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치트키, 물리적 안전기지 만들기입니다. 명절 내내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중간중간 전략적으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구체적인 핑계를 드릴게요. 죄송한데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 전화 좀 받아야 할 것 같아요. 편의점에 아이 간식 사러 다녀올게요. 차 안에 둔 선물 좀 가져올게요. 이런 식으로 10분에서 15분 정도 물리적으로 공간을 분리하세요. 차 안이든 옥상이든 화장실이든 상관없어요. 그 공간에서 이렇게 해보세요. 눈을 감고 천천히 4초 동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7초 동안 참았다가 8초 동안 입으로 내쉬세요. 이걸 478호흡법이라고 하는데 애리조나 대학 의대 앤드류 웨일 박사가 개발한 기법이에요. 이 호흡을 3번만 반복해도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확 떨어집니다. 그리고 20분 동안 스마트폰 메모장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지금 이 순간 내가 잘하고 있는 것 3가지. 예를 들면 1. 나는 참지 않고 잠깐 나왔다. 2. 나는 화내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했다. 3. 나는 내 감정을 알아차렸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자기 긍정의 앵커가 되어줍니다. 네 번째 치트키, 사전 대본 만들기입니다. 명절 가기 전에 미리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비하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면 당황하고 상처받기 쉽거든요. 명절 단골 질문 탑5와 대응 대본을 드릴게요. 질문 1. 연봉 얼마야? 대답. 저희 회사는 연봉제가 아니라 성과급이 더 큰 비중이라 매년 달라요. 그나저나 삼촌, 요즘 골프 자주 치신다고 들었는데 실력 많이 늘으셨어요? 질문 2. 집은 언제 살 거야? 대답. 요즘 집값 보면 저희 같은 직장인들은 타이밍 보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천천히 알아보고 있어요. 근데 고모부는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요즘 어느 지역이 괜찮대요? 질문 3. 애는 언제 가질 거니? 대답. 좋은 때가 오겠죠. 그것보다 이모, 조카 대학 합격했다면서요? 축하드려요. 어느 과 들어갔어요? 질문 4. 살 좀 쪘다 빠졌다. 대답. 네, 요즘 건강관리 중이에요. 그나저나 고모님 피부 정말 좋아 보이시는데 비결이 뭐예요? 질문 5. 아직도 그 회사 다녀? 대답. 네, 제가 맡은 일이 재미있어서요. 큰아버지는 요즘 사업은 어떠세요? 경기가 안 좋다고들 하던데. 패턴 보이시죠? 짧게 인정하고 빠르게 질문을 돌리는 겁니다. 이 대본을 명절 가기 전날 밤 소리내서 5번씩만 연습해보세요. 실전에서 훨씬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5번째 치트키, 동맹군 만들기입니다. 혼자 싸우지 마세요. 배우자나 형제 자매 중에서 당신을 이해해주는 사람 한 명만 있어도 훨씬 견딜만해집니다. 명절 전에 미리 이렇게 말해보세요. 여보, 이번 명절 때 무례한 질문 나오면 좀 도와줘. 내가 눈 깜빡이면 화제 돌려주기로 하자. 이렇게 사전에 신호를 정해두는 거예요. 실제로 부부 심리치료에서 쓰는 팀워크 전략입니다. 동생이나 형제가 있다면 그들과도 연대하세요. 우리 엄마가 또 그런 말씀 하시면 네가 엄마 이제 그만! 이렇게 웃으면서 말려줘. 이런 식으로요.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만으로도 심리적 안정감이 엄청 올라갑니다. 자, 여기까지가 즉각적으로 쓸 수 있는 5가지 치트키였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런 기술들을 처음 써보려고 하면 어색하고 어려울 겁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가족인데 너무 정없는 거 아니야? 하는 죄책감이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의 정신 건강을 지키는 것은 정없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아서 명절 끝나고 일주일 동안 알아눕는 게 가족을 위하는 거예요? 절대 아니죠. 서울대 심리학과 곽금주 교수 연구팀에 따르면 명절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감이 해소되지 않으면 일상 업무 능력이 평균 32% 떨어진다고 합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당신이 책임지고 있는 모든 것도 함께 흔들려요. 직장에서의 성과, 육아, 부부관계, 전부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단순히 명절을 버티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당신의 심리적 경계선을 만드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걸 경계선 설정 훈련이라고 하는데 심리학에서는 바운더리 세팅이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10건 중 한 번만 성공해도 대성공이에요. 아, 내가 방금 관찰자 모드 써보려고 했네. 3초 멈추는 거 해봤는데 신기하게 덜 화나더라. 이렇게 자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변화의 시작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마다 이 기술들을 의식적으로 연습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처음엔 머릿속으로 연습하고 그 다음엔 작은 모임에서 시도하고 점점 큰 자리에서도 써보는 거죠. 근육 운동하는 것처럼 심리적 근육도 반복해야 강해집니다. 그리고 명절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사후 점검을 하세요. 조용한 카페에 앉아서 이번 명절 동안 있었던 일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번엔 뭐가 잘 됐지? 어떤 부분에서 내가 흔들렸지? 다음엔 어떻게 하면 더 나을까? 이렇게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기록해보세요. 중요한 건 자책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 나는 왜 또 그 말에 상처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대신 그래도 작년보다는 나아졌어. 이번엔 한 번이라도 질문을 돌렸잖아. 이렇게 작은 성장을 인정해주는 거예요. 스탠퍼드 대학교 캐럴 드웩 교수의 성장 마인드셋 연구를 보면 작은 성공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큰 변화를 이뤄낸다고 합니다. 완벽을 목표로 하지 마세요. 1%의 개선을 목표로 하세요. 이번 설날 당신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게 아니라 웃으면서 집에 돌아오는 것. 그것만 해도 당신은 이번 명절의 진정한 승리자예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멋진 사람입니다. 연봉이 얼마든, 집을 샀든 안 샀든, 아이가 있든 없든 그런 외부 조건이 당신의 가치를 정하지 않아요. 당신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다는 것, 힘든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 그 자체로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바꾸고 싶다는 그 용기가 바로 가장 강력한 치트키니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소중한 분께 이 치트키를 공유해주세요. 이상 마음 치트키였습니다. 감사합니다.